저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사실은 그분들을 집을 정리하면서 저도 내가 집을 정리한다는 거, 물건을 정리해 드린다는 것이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카톡으로, 때로는 문자로, 때로는 편지로 돈봉투 뒤에 까맣게 글씨를 써서 저에게 주시는 그걸 읽어보면서 집 정리를 했더니 행복하시구나. 집 정리를 했더니 행복하셨구나. 집 정리를 했더니 그냥 절로 웃음이 나는구나. 미소가 지어지는구나. 감사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감동을 받았구나. 저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하는 일은 단지 물건을 짐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앞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속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집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들어왔더니 스트레스 받아. 이거 다 언제 또 치우냐? 아예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거든요. 일요일 날 피곤한데 집에 있기 싫어서 자꾸 쇼핑하러 나가신다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편안한 공간이세요? 쉼의 공간인지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답답한 공간인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을 둘러보세요. 집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먼저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이겠죠. 여러분들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 저는 잘 사시는 분들의 집도 참 많이 갑니다. 그분들의 집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요. 그분들은 공간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집이라는 공간을 재충전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집이라는 공간에 머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공간, 나의 취미 공간, 나의 힐링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전세인데 월세인데 나 옛날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나중에 좋은 집 가서 그때 정리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안타깝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 여러분들 집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집은 내 공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지만 내 엄마, 내 아빠 그냥 보고 자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집 한번 사진 찍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객관적으로 우리 집을 바라보세요 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 매일 머무니까 익숙하죠?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바쁜데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서 지쳐 있는데 뭘 언제 정리해? 다 바쁜데 집이 좁은데 다 이러고 살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집은 나에게 정말 큰 에너지를 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정리가 안 돼요. 정리를 저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여러분들 정리 왜 안 되세요? 저는
세 가지로 공통점을 알게 되었어요. 삼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아우, 시간이 없어요. 아우, 에너지가 너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바빠서 하루 종일 애들과 시달리다 보면은 아유, 정리할 시간이 어딨어요. 정리할 기운도 없어요. 회사 갔다 오면 너무 지쳐서 자기도 바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집이 너무 좁아요. 아우, 수납 공간이 없다니까요.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 있는 집으로 가야 돼요. 우리 집에 베란다가 없어요. 아예 창고를 대여해서 물건을 맡기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간이 진짜 없으신가요? 에너지가 진짜 없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큰 집에 살지 않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도 생기고 집도 넓어집니다. 라고 반대로 이야기 드립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정리를 못하는 이유,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 자, 물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되는 건요, 무조건 물건이 많아서예요. 물건이 많지 않다면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리 뭘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저는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청소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아우 청소해야지 하면서 정리하고요. 정리해야지 하면서 청소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정리하지 뭐. 버리면 되지. 아유, 이사 갈 때 정리하면 되지. 저는 13년 동안 5천여 집을 직접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리에 대해서 청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청소라고 가깝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와 청소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간이 깨끗해지는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요. 정리는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정리의 목적, 대상은요, 물건과 공간과 사람입니다. 물건의 자리를 만들고요, 사람이 쓰는 그 공간을 만드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 꺼냅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죠. 자, 청소는 어때요? 먼지와 쓰레기와 곰팡이와 더러운 것들이 대상입니다. 그것을 목적을 해요. 그것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청소입니다. 전혀 대상도 다르고 시작이 다르죠.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다 치우고 다 쓰레기 봉투에 넣고 다 버립니다. 정리는요, 물건을 다시 꺼냅니다. 앞으로는 정리와 청소는 다른 거였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했는데 2, 3일도 못 가라고 했던 거는 진짜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물건을 치웠거나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 왜 해야 되는지 난 정말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셨겠죠. 많은 분들이 정리를 꼭 하고 살아야 돼? 뭐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의 필요성을 모르고 정리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리 왜 해야 될까요? 정리를 안 하면요, 물건을 못 찾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사야 되죠. 사는 시간, 다시 저장하는 시간, 검색하는 시간, 돈 낭비, 시간 낭비 하게 되겠죠. 근데 또 큰 문제가 있어요. 또 물건을 샀어요. 넣어야 되죠.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넣을 공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서랍장을 사야죠. 상자를 사야죠. 어떤 분들은요, 집이 좁아서 이사 가신대요. 정리가 안 돼서 이사 가신대요. 공간이 낭비되겠죠. 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공통점을 제가 알아낸 것이 뭐냐면
정리하면서 많은 물건을 꺼내보고 정리하면서 느낀 거 뭐냐 하면 별다른 물건이 없다는 거였어요. 결국 똑같은 물건의 재고를 많이 쟁여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 물티슈가 4, 5개면 되는데 박스 20개, 30개를 구입하십니다. 우리 집에 휴지를 한 달에 몇 개 쓰지 못하는데 20개들이, 30개들이 팩을 5개, 6개, 1+1 싸게 판다는 이유로 구매해서 쟁여둡니다. 그래서 창고가 가득 차이게 되죠. 창고에 있는 물건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름에 사용해야 될 선풍기가 한겨울에까지 침실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요,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집을 둘러보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우, 집이 왜 이래?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집 정리 문제로 사실 부부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말 사람들이 정리로 인해서 참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나빠지고 스트레스 받게 되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죠. 정리 좀 해라. 엄마는 맨날 정리해주니? 엄마가 정리해도 왜 소용이 없어? 너네는 정리 안 하니? 라는 말 한두 번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는요, 죄송하지만 대물림 됩니다. 정리 안 하는 엄마는 정리 안 하는 아이를 만듭니다. 왜요? 아이들은 엄마의 정리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거든요. 우리 집의 식탁 위의 모습, 우리 집의 현관의 입구의 모습, 우리 집의 소파 위의 모습, 탁자 위의 모습이 아이들이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대로 보고 자라서 집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정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딸을 결혼시키고 나서 그 집에 가서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정리를 해주는 친정 엄마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아이도 봐주고요, 청소도 해주고요, 정리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신 어머님이 힘드시겠죠. 그러면서 그 친정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전교 회장도 했잖아.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너무 이쁘다라고 키웠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어쩌면 저렇게 정리를 안 해요. 내가 너무 속상하고 사위 볼 면목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딸 어떡해? 아이고, 대표님, 우리 딸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우리 딸 좀 설득 좀 시켜주세요. 우리 딸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요. 그 따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집이 좁잖아요. 저 직장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집을 깨끗이 써요? 애들이 좀 크면 좀 그때 깨끗해야죠.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 따님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서 그 따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다고. 엄마 너무 나이 드신 거 모르고 엄마한테 애기도 봐달라고 했고 정리도 하게 했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대표님 도와주세요. 저 이제 정리 스스로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10가지 항목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정리가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정리가 필요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 체크리스트 체크해 보니까 나 정리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빨래 건조대가 항상 거실에 펼쳐져 있다.
빨래가 다 말랐는데도요, 건조대를 접어서 창고에 넣거나 베란다로 빼질 않아요. 그 이유는요, 빨래 건조대는 그냥 수납장입니다. 말린 상태에서 그냥 입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헬스 기구가 있다. 몇 년 동안 운동하지 않아요. 이불을 걸쳐놓고 옷을 걸어놓고 안마의자도 벌써 이불 말려놓는 대로 쓰는 경우, 피아노도 옷을 쌓아놓는 수납 용도로 쓰는 경우 많이 있으십니다. 자, 세 번째. 식사 후 설거지는 바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한다. 어차피 할 건데 한꺼번에 하지. 아우, 저녁에 먹은 거 뭐 내일 아침에 하지. 이렇게 미뤄두는 습관이 많으십니다. 자, 네 번째. 집안에 죽은 식물 화분이 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집을 정리하러 가보면요, 커튼이 커튼 고리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꽂아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옷장문이 떨어져서 건드렸다 쓰러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장난 지 몇 달이 되었는데 남편이 고쳐주시지 않는데요. 거실에 등이 있고 주방에 등이 있는데요, 4개씩 들어갈 수 있는 등인데 다 꺼져 있고 하나만 살아있는 경우. 주방에는 아예 전등이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풍기 목이 부러져서 사용할 수 없는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신 분들의 집을 가봤을 때 제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요, 죽어 있거나 방치된 화분이 없었어요. 그분들은요, 꺼진 전등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추억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다. 여섯 번째, 언젠가 살 빼서 입으려는 옷이 있다. 여러분들 살 빼고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세일할 때 싸니까 구매해서 쟁여둔다. 1+1 무조건 사서 싸니까 쟁여둔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이사 왔을 때 가구 배치나 물건 위치를 바꾼 적이 없다. 아홉 번째,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품을 많이 모아두었다. 나무젓가락, 일회용품 모아둔 게 어때요? 다 쓸 일이 있는데요. 나무젓가락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일회용품은 옆집에 반찬 줄 때 반찬통을 안 가져와요. 그래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데요. 죽통을 깨끗이 씻어서 모아두시고 배달 용품들도 막 닦아서 쌓아두시고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것을 모아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시냐? 주방 싱크대 상부장 안에 일회용품들을 쌓아두시거나 서랍 안에 숟가락, 젓가락이 들어가야 될 공간에 나무젓가락, 쓰레기 봉투, 빵끈들을 모아두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랍은 사실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정말 중요한 물건을 두는 공간이 아닌 나무젓가락,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어쩌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공간에는 중요한 물건을 둬야 되거든요. 자, 열 번째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른다입니다. 자, 이제는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10가지 항목이 다 해당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보기 하셔서 이제 정리를 배우셔야 돼요. 이제 정리를 오늘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 정리 시스템 5단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리 시스템이 뭘까요? 유치원에 가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신발을 벗어서요, 정희숙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자리에 신발을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자기 책상에 가서 가방을 걸고요, 내 옷을 벗어서 걸어둡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신발 주머니 거는 자리에 신발 주머니를 걸고요, 각자의 사물함 안에 각자의 물건을 정리합니다. 집에 와서는요, 혹시 아이가 내 가방 자리가 있어서 그 가방에 가방 자리에 가방을 걸고 있나요? 가방 자리가 있나요?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신발장 안에 신발을 넣으십니까?
그 공간이 비어 있으신가요? 가족은 3명이 사는데 늘 신발장 현관 앞에는 10켤레가 넘는 신발이 나와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도 정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는 쉽게 따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정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자, 정리 시스템 5단계 첫 번째, 공간의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공간의 목적은요, 우리 집의 개인 공간, 공동 공간,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쓰는 공간이 있죠. 나 혼자 화장하고, 나 혼자 잠을 자고, 나 혼자 책을 읽는 곳이 개인 공간이겠죠. 특히 방입니다. 공용 공간은 어디예요? 거실일 수 있고, 서재일 수 있고, 현관일 수 있고, 주방일 수 있죠.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요, 남편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요, 가족, 자녀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셔야 되죠. 공간의 중요성인데요. 정리할 때 무조건 물건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방은 누가 쓰지, 사용자가 누구지, 이 방에서는 무엇을 하지, 어떤 활동을 하지, 그래야지만 이곳에 어떤 물건을 정리해야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리할 때요, 방을 딱 바라봅니다. 이 방의 목적이 뭐예요? 아, 공부방이군요. 그럼 공부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집과 문구류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집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엄마의 옷이 들어가 있는 공부방이 많이 있어요. 아빠의 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의 공부방이라면 거기서 엄마의 옷을 꺼냅니다. 아빠의 책을 꺼냅니다. 그것이 정리의 시작입니다. 사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물건을 둔다입니다. 시스템 2번째, 모으고 분류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으고 분류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정리는 버리기죠. 정리는 버려야 되죠.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는 버리기가 아니라 저는 정리는 분류하기입니다 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모든 단계를 다 몰라도 됩니다. 저는 분류라는 핵심만 안다면 정리는 50%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아서 분류하는 겁니다. 모으는 건 어떻게 모으냐? 한 종류의 물건을 모으시는 겁니다. 자, 정리해야지 하면 서랍을 열어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지라고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여행용 가방을 다 모으세요.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는 다 모으세요.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은 다 모으세요. 우리 집에 있는 연필은 다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나누는 겁니다. 세분화를 시키는 겁니다. 모을 때는 어떻게 모아요? 다 일단 모은 다음에 다시 사용자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모으고 분류하기입니다. 분류할 때는요, 사용자별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자녀, 나, 남편, 자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사용 물건이 사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만 제대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컵은 컵대로, 행주는 행주대로, 앞치마는 앞치마대로, 넥타이는 넥타이대로 모으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넣어놨었나? 내가 넥타이가 이렇게 많았었나? 이 넥타이는 왜 사놓고 안 썼던 거지? 이 넥타이를 내가 샀었나? 이걸 언제 선물 받았던 거지? 저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넥타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디에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결국은 우리 집에 재고 조사를 하는 일입니다. 분류라는 거는 우리 집에 어떤 물건이 얼만큼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앞으로는 박스 테이프를 그만 사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건전지는 그만 사야 되겠구나. 앞으로 멀티탭은 그만 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3단계는 버리기입니다. 여러분들 버리기 어떠세요? 말로만 들어도 어려워요. 네, 저는 못 버려요. 저는 원래
물건을 버리는 걸 잘 못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버리는 거 연습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생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버리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안 버려보신 분들은 못 버립니다. 자, 그런데 물건은 버려야 되는 거는 반드시 맞습니다. 근데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버리는 것의 기준은 세우셨습니까? 아, 기준 없어요. 저 무조건 버리려면 아까워요. 언젠가 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버릴 때는요, 쉬운 거부터 버리세요. 어려운 거 너무 먼저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5년 지난 라면, 3년 지난 식재료, 고장난 선풍기, 빈 박스 버리시는데 혹시 죄책감 드시나요? 아깝다는 생각 드세요? 유통기한 지난 라면 드실 수 있으세요? 네, 큰일 납니다. 그거 먹었다가는 건강이 안 좋아지시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버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안 쓴 거 버리세요.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에 1년 동안 안 쓴 거 물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정리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1년으로 정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3년, 2년으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10년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이럴 때 꼭 기억하실 거는 사용 횟수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물건을 안 썼는데 2년 동안 물건을 안 썼는데 혹시 3년 있다 쓸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없다입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계절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물건들은 이제 2년을 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헤어질 준비하셔도 됩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필요한 것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물건을 못 찾아서 못 쓰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노트북을 써야 돼요. 근데 갑자기 노트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노트북을 1년 있다 찾으면 쓸 이유가 있을까요? 노트북을 빨리 다시 사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게 물건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못 찾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1년, 2년, 3년 안 썼다면 이제는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물건이 아깝다, 얼마 주고 산 건데 없으면 버리면 또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평에 얼마일까요? 네, 몇 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간의 가치가 너무 비싸졌어요. 공간의 가격, 집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이런 공간에 안 쓰는 물건을 쌓아두는 거, 그것이 정말 낭비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공간의 가격을 뛰어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버리는 거 무조건 버려야 할까요? 아니죠. 나눔하셔도 돼요. 센터에 기증하셔도 됩니다. 도서관에 기증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요즘에 굉장히 편하게 잘 돼 있어요. 누구에게 주지도 못하고 나눔하지도 못하고 기증하지도 못하고 내가 쓸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버리는 겁니다. 우리 집에 쇼핑백이 너무 많아, 우리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 라고 했을 때 다 꺼내 보시고 쓸 수 없는 물건은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수납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수납하는 거는 물건의 집과 주소지를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물건의 집과 주소지를 만드는 거, 우리가 집이 있죠. 이렇게 외출했다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데 물건의 집과 주소지가 없어요. 사용했는데 남편은 탁자 위에 둬요. 아이는 책상 위에 둬요. 나는 식탁 위에 둬요. 그리고 찾아요. 손톱깎이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삽니다. 그래서 우리 집 손톱깎이가 7개, 8개가 되는 거예요.
물건의 집과 주소지를 만들 때는 사용 장소에 사용 물건을 두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동선이 짧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찾는 시간이 짧게 줄어들어요. 문만 열면 물건이 있어요. 서랍만 열면 물건이 있어요.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서랍을 딱 열었더니 문구류가 있어요. 요리를 막 하다가 조미료가 어딨지? 그러면 서랍을 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물건의 제자리는 사용 장소의 사용 물건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납합니다. 세로 수납입니다. 옷을 접었을 때 세로로 세우는 거예요. 꺼내기 쉽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거는 종류별로 두는 겁니다. 서랍 하나에는 속옷이 들어갑니다. 서랍 하나에는 반팔이 들어갑니다. 서랍 하나에는 양말만 들어갑니다. 한 서랍 안에는 한 가지의 용도의 물건을 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단계는 유지하기입니다. 자, 유지하기는 어떻게 해야지만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용 후 제자리 두기입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사용하고 사용 후 제자리 둔다는 거 습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의 식탁, 세탁기 앞의 모습, 침대 위의 모습, 설거지 안에서 쌓아둔 모습을 보면 정리를 하는 사람들의 보통 이런 습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집은 어떠세요? 설거지 바로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위를 정리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습관이 되지 않은 거, 미루는 습관, 쌓아두는 습관, 나중에 해야 되는 습관, 또 소비 습관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집을 정리 안 된 환경으로 만들게 됩니다. 환경은 우리가 만들죠. 근데 그 환경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집의 방의 모습은요, 그동안 나의 정리 습관의 결과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은 나의 인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10분, 5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가 너무 힘든데요. 하루 종일 하면 지쳐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를 정하세요. 오늘은 나 여행용 가방만 정리해봐야 되겠다. 꺼내기, 모으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여행용 가방 지퍼를 열어보세요. 잘 안 되는 여행용 가방도 있을 거고요. 바퀴가 고장난 경우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일은요, 책을 바라보세요. 책 한 종류만 보는 겁니다. 영어 관련 책도 있을 거고요. 자기 개발서도 있을 거고요. 요리 관련도 있을 겁니다. 하루에 한 종류의 물건만 꺼내고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분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리기예요. 우리는 꺼내지도 않았고 분류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정리해야지 버려야 돼. 정리해야지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과 우리 집을 한번 사진 찍어 보는 거 어떠실까요? 자기 객관화하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집이 괜찮지 않나? 우리 집은 정리 잘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때요. 수납장의 문을 열고 찍어보세요. 싱크대 문을 열고 찍어보세요. 베란다 문을 열고 찍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정리를 좀 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잘 되신 분들은 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이불 정리를 아주 잘 하십니다. 침대 이불 정리 하시나요? 정리가 안 된 많은 분들을 제가 가서 보면요. 일어난 상태로 이불이 말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 저녁에 다시 잘 건데 뭐 그거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요. 내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내 침대를 바라봤을 때 너무 편하겠다. 호텔 같은 집, 바로 이불 정리부터 시작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아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갑 정리도 괜찮고요. 핸드백 정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요, 우리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잘 되는 집들의 집 정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쁜 집,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좋은 집이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멋진 입주 아파트를 꿈꾸고 계시나요? 저는 입주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하신 집을 가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요, 인테리어도 다 소용이 없네요. 정리가 중요하네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집이 30년 됐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정리만 잘해도요, 우리 집은 훌륭한 멋진 집이 됩니다. 정리가 안 되면요, 집이 죽어 있어요. 정리만 하면 공간이 살아납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다 정리의 달인 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정리 천재 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물건을 빨리 찾고 쉽게 꺼내고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나에게 맞는 집이고 좋은 집입니다. 집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만드시고요. 집이 가장 세상에서 편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부터 같이 정리를 시작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